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옷을 좀 입었습니다. 참,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못한 것 같은데, 3주 가까이니까. 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 가서도 그렇고, 유럽 갔다 와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PPT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네,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 그 제 친구 것까지 같이 고장 났어요. 예, 두 개가 동시에 고장 나는 바람에 못하고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그 대체형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PPT는 조금만 만들고 대부분은 다 그냥 유튜브나 그 다음에 거기 뭐야 웹사이트에서 직접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약간 초췌하다고요? 아직 잠을 좀 못 잤어요. 예, 좀 조금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하고 일단 공지사항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 23일 날 저희가 반중 집회가 또 있습니다. 장소는 6시 동아면세점 동일한 장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요 밑에 이제 자막 나가죠. 네. 그렇게 해서 반중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집회하는 거에 대한 그 후원은 기업은행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집회 쪽 후원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익일대나 티셔츠, 모자 네이버에 가시면은 국익일대 위 있죠.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 그쪽에다가 검색하셔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얼굴이 살쪘다고요? 아니 부은 거예요. 살은 안 쪘습니다. 그 갔다가 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방해가 엄청난데 컴퓨터도 그렇지만은 노트북이 두 개가 다 날아갔어요. 이번에 유럽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니까 작동이 안 돼요. 분명히 작동이 됐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좀 고쳐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기 뭐야, 가서도 여러 가지 유럽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유튜버판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제소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거 사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유튜버판 그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거 사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유튜버판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그 기사 친중과 반중 사이라고 하는 그 방송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아예 그냥 화면이 날아갔습니다. 영상이 그 우리 그쪽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방송들 사운드 겹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운드 겹쳐요?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해됐죠? 네, 이거는 공격 아니에요. 공격 아니에요. 이쪽에서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조금 끊겼지만 다시 얘기하면은 그 저희 쪽 유럽 갔다 오고 나서 제 노트북이 고장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임시로 급하게 컴퓨터를 지금 딴 걸로 지금 고쳐서 쓰고 있는데 노트북을.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같이 갔던 친구까지 덩달아 고장 났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우파 유튜브 채널 블랙리스트 어쩌고 뉴스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던 7번 채널이 망가졌고 지금 또 경고 한번 받으면서 영상 제가 저번에 올렸던 그레이트 게임 영상 날라갔어요. 날라갔고 그 이후에 또 그 이전에 만들었던 반중과 친미 사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날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올린 채널들이 계속 사라져요. 그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저기 뭐야 제 쪽 채널은 그 저작권 그게 없기 때문에 공유되게끔 해놨잖아요. 근데 제 얼굴만 비치면 수익 창출을 금지시켜버린답니다. 옛날 때 그것 때문에 그 피해를 봤던 게 그 미디어 트랩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그쪽이 있었는데 그쪽도 그래가지고 결국 내 영상을 다 내려버렸죠. 네,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그런 게 많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일단 신의 한수에서 가짜뉴스 황당 댓글 이런 거 나오는데 제 쪽에도 나와요. 이거는 제 쪽에서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어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화면을 저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이메일 좀 열어보게. 제가 최근에 하나 이메일 받은 게 있는데 이쪽 분이 제보를 잘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내가 읽어봤는데 과연 나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오지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안 되면 그냥 말로 해야겠구나.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그렇다. 여기 나온다. 좀 채널을 많이 제가 열고서 화면을 전환시킬게요. 지금 계속 지금 저희 채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박살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 양산하는 유튜브를 신고해 주세요 해가지고 엄청난 수구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짓 뉴스를 양산해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청년들로부터 무리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해서 쭉 써 있어요. 신고 방법, 가짜 뉴스를 내보낸 유튜버를 검색한다. 아래 목록 참조라고 돼서 밑에 있어요. 기왕이면 인기 영상으로 올라오는 채널만 꾸준히 시간 나는 대로 신고한다. 요거에 제가 제일 먼저 공격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도 만나는데 가끔 박사님 요즘 방송 안 찍어요? 그래요. 아니요, 매주 찍는데요. 근데 왜 안 보이죠? 그래요. 왜 안 보이느냐? 여기서 얘네들이 공격을 해서 이 채널을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게끔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얘네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 점 3개를 누른다, 신고를 누른다,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한다, 비추를 누른다. 그 다음에 뭐 페이크 뉴스 드라이브에서 폴리티컬 디스퓨트 뭐 인터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뭐 이제 그런 거 페이크 뉴스라는 그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인기 영상이 올라가면 다른 영상들과 조회수가 5에서 10배가 올라갑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항상 실시간 조회수 1등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실시간 조회수에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느냐? 일단 경고를 많이 맞게 되면은 그 채널은 아무리 많이 봐도 실시간 조회수에서 1등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 성격상. 그리고 그 유튜브 쪽에서 제가 나오는 빈도수를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노출이 안 되게 해서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때 하면은 한 16,000씩 봤는데 요즘은 계속 감소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데 지금 한 1,000명 보고 계시는데 5분의 4가 줄은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얘네들이 조회를 했을 때 노출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람이 안 오게 만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못 보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번 제가 당했던 거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우파 채널에서 이제 당한다 하고 난리 치는데 뭐 전 이걸로 한 사람이죠. 뭐. 그 다음에 유튜브는 신고가 많이 되면 영상이 삭제됩니다. 맞아요. 제 영상 벌써 2개 삭제됐어요. 또 최근에. 그래갖고 요즘 한동안 방송을 일부러 유럽 여행도 간 김에 핑계김에 쉬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영상을 올리면 내 영상은 무조건 올라가면 무조건 경고 맞아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 어떻게 된다? 폭파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올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평범한 내용 올리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하도 채널 폭파되니까 제가 일본에서 신문 배달하고 했던 그 아르바이트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생활한 그 이야기를 한 영상이 경고를 막았습니다. 그것도. 예. 그런 것도 경고만. 거긴 정치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그냥 못하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안 올려버린 거예요. 차라리. 왜냐? 유럽에서 또 잘못 올리게 되면은 바로 박살나거든. 그럼 한국에서 채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예, 그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유튜브 채널들 뭐 이렇게 날리는 거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기 저도 있더라고요. 다른 쪽 리스트는 없었는데 여기 채널에만 제가 걸려 있어.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한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뉴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좌표 찍어주고 공격한다는 거. 가짜뉴스 명단들 이렇게 나오는 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가지고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댓글 부대를 운영하지 누가 댓글 부대를 운영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그리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주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안 나와요. 주로 다른 채널들이 나옵니다. 왜냐? 저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쪽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아니면은 우리나라 친중 애들 누군지 아시죠? 그 정치나 유튜브 애들 걔들 위주로 공격하기 때문에 좌패들 작패는 내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공격을 안 당하냐? 공격은 제일 많이 당하죠. 왜냐? 중국 애들의 인해 전술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안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가짜 뉴스가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죠. 질러 못 찾았던 청소년 77%가 청년 수당을 받고 꿈이 생겼대요. 어디서 개소리 거짓말을 합니까? 예? 그 실업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 왜냐? 저도 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 때 한 2년 동안 제가 컴퓨터 그 PC방에서 살았다고. 왜냐?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을 할 때는요. 대략적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재수도 마찬가지고 3수가 지나게 되면 4수서부터는 거의 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재수를 할 때 옛날 대학교 들어갈 때 3수가 마지노선이에요. 구직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구직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왜냐?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생활에 적응이 되거든. 적응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뭐든지 적응이 되고 나면 환경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만약에 구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포기 상태로 갑니다. 근데 청년 실업에서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는데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실업률이 줄었다고 하네. 뭔가 좀 이상해. 이 통계 자체가. 예. 왠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해봐서 알지만 구직자의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젊어봐야. 남자를 기준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 최소한 28이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서부터 해서 40대는 좀 그렇고 30대 중반 한 35세 정도까지 해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구직 활동을 할 때 어디서 하게 되느냐?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거의 PC방에서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그때는 주로 PC방에서 했어요. 왜 그랬느냐? PC방에서 이력서 보내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들어간다? 집은 안 들어가죠. 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PC방에서 게임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저 같은 사람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 이건 제가 경험자라서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3년을 지속하게 되면은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즉 뭐다? 얘네들이 주는 그 청년 수당이 있잖아요. 그 정도 청년 수당이면요. PC방에서 먹고 자고가 가능해요. 네, 그 정도 돈이면. 네. 그래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거짓말이 하는 거예요.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줄겠죠. 구직을 포기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나는 이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게 가짜 뉴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하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떠봤는데 울고 싶은 제주항공 미소 찾는 대한항공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대한항공만 1179억 흑자로 전환됐답니다. 와, 뭐 이런 일이 있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제주항공 뭐 아시죠? 제주도가 어떤 지역인지. 근데 또 아시아나도 망했네. 아시아나가 저기 그 현대 쪽에 팔리잖아요. 그렇죠? 친중을 했던 기업들은 망하고 친밀했던 기업은 오히려 살아나네. 현 친중 정권 하에서도 온갖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아나고 있네. 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왜 반중 친밀해야 되는지 보이죠? 예, 반중 친밀 안 하면 망한다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경제의 그러한 그 경제 발전, 국가 경제 발전의 원리를 수요와 공급,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교과서적인 측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실패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은 바로 외교랑 붙어 있어요. 외교만 잘하면 국가 경제는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반미를 했다가 개박살 나는 거죠. 친중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죠. 왜냐? 중국은 자기 먹기에 급급하지 남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중이 그 친미보다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친중을 하게 되면 중국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먹을 걸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래요. 뭐 의존 비율이 높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중 무역 수출이 뭐 1등 어쩌자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중간재 파는 거예요. 완제품 파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있는 한국의 중국 법인 쪽에다가 핸드폰을 만들거나 자동차 만들 때 쓰는 부품들을 수출하는 거예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최종 제품의 수출은 어디로 한다? 미국.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품을 사주는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농민하고 도시의 소비자가 있는데 그 중간 상인을 하는 사람을 중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상인을. 그래서 농민하고 도시의 수요자,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할 때 중간 상인 걸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매체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혹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중간 상인을 통해서 네,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국이란 나라에 수출할 필요 없다. 중간재. 왜냐? 우리는 베트남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멕시코 법인도 있고 많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예요.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친중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민들이 많은 이상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망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중을 해서 외치다가 망하는 사람들 같은 한국인이라도 저는 불쌍함을 안 느낍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원래 친일파나 이런 매국노들은 죽어도 되잖아요. 친중파는 매국노 아닙니까? 전혀 거기에 동정심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사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당이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잔다. 웃기고 있네죠. 모병제로 바꿔? 이것들이 진짜 개념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병제라는 거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이게 세계적 추세다 개소리 떠는데 뻥치지 마십시오.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 모병제를 하느냐 징병제를 하느냐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해둘게요.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징병제 해야 됩니다. 절대 모병제 안 돼요. 모병제 안 되고 일단 여기서 모병제를 하는 건 뭐냐? 경제정책 실패하면서 문재인이 청년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청년들 얘들아 너희들 군대 안 가도 돼. 이걸로 지금 선거표 확보하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 장난치려는 거야. 청년들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너희들 군대 안 가도 돼. 모병제로 바꿔서 군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걸로 한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거 전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럼 제가 왜 모병제가 하면 안 되느냐? 모병제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럽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징병지였죠. 왜냐면 뭐 전쟁 여러 사람들 죽고 하니까. 미국도 징병지였습니다. 지금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미국도 모병제입니다. 미국은 모병제지만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군인 숫자는. 이 모병제가 왜 위험하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비교한다면 한 유럽 정도의 나라입니다. 유럽 정도의 나라예요. 근데 유럽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이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군대의 숫자가 확 줍니다. 왜냐? 그건 당연하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모병제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왜 모병제를 하게 됐느냐? 서양은 모병제를 하면서 그것이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가 접경 국가가 러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접경 국가가. 즉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는 유럽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인구가 유럽의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인구로 공격을 해도 유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 예, 모병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랑 접경을 하고 있는 적성국가, 북한 적성국가입니다. 얘들 자꾸 개소리 떠는데 그거 아니에요. 북한은 적성국가예요. 적성국가인 북한이 갖고 있는 육군의 숫자, 그리고 그 북한 뒤에 있는 중국의 육군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모병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징병제예요. 왜냐?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유럽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같이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안을 제시하는 그 여당, 소위 여당이라고 해봐야 민주당인데 뭐 정의당 이런 애들 있죠? 운동권들, 군대 안 가본 놈들. 응? 옛날 때 뭐 저기 뭐야 자유한국당 애들 군대 안 갔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얘들도 군대 안 갔잖아. 어? 빨갱이들 운동하느라 그 좌파 운동하느라 군대 못 갔잖아. 감옥 갔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이 어떠한 현실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단 젊은 청년들에게 감언이설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 군사 동맹 환경상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식의 구조로 돼 있냐면은 미국의 공군과 해군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은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일본은 지소미아 같은 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걸 해요. 그 외에 보조적으로 이게 병참 지원의 개념이 있죠. 일본은 아직 보통 국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군이나 해군을 강화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자국 방어 수준으로만 미국이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본군이 한국을 도와주기는 뭐 할 수는 있지만은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결국 큰 도움은 미국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 체계는 극동 지역을 그다음 중동 지역을 컨트롤할 때 다 그것은 해군과 공군이에요. 주로 해군 전력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항공모함을 끌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행기가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해군이 주전력으로 되어 있고 공군이에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미국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육군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해서 육군 수를 줄인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가안보적 차원, 그 다음 두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그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극동지방의 방어전선, 한국의 육군과 미국의 공군 해군이라는 전력, 그 다음에 일본의 병참, 정보 제공이라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스템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징병제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이것과 상관없이 모병제를 한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사에 나옵니다. 여기 제목이 여당 군 모병제 공약의 인구 절벽 고려 가난한 집 자식만 보면 개소리 떠는데 이거 뭐 이제 또 그 심파극 하는 거죠. 감성.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걸 누가 연구했느냐? 여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했답니다. 민주연구원이 누구랑 협약을 맺고 있죠? 중국 공산당 당교랑 협약을 맺고 있죠? 중국 공산당 당교랑 업무 협약을 맺은 민주연구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아닐걸요?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화시켜야 되겠는데 약화시키는 걸 그냥 하려고 하면 미국의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신경 쓰니까 뭐를 한다?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뭐다? 인민재판. 결국 그러면서 뭐로 가느냐? 국민 중에도 누구의 의견을 듣겠다? 젊은 청년. 왜? 당사자니까.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찬성 반대.
그러면 군대 안 갔던 애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겠죠. 아, 고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징병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죠. 예. 누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 소리 들려요. 네. 절대 모병제 안 됩니다. 예. 모병제는 군대 안 갔던 놈이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우파에서 만약에 모병제를 찬성한다? 그 사람 군대 안 간 사람입니다. 군대를 간 사람은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예. 군사작전이란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애국페이 왜 강요하나요? 예비군 훈련비 왜 쥐꼬리일까? 왜인지 몰라서 물어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예? 국방의 취업이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 의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여기서 지금 인권을 얘기하려고 그러네. 즉 인권이란 건 뭐죠? 권리. 권리는 국방의 권리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예요. 어디서 개소리야 얘네들. 어? 그래서 미국은 하루에 16만 원, 독일은 20만 원 받는데 우리는 왜 적어 한데? 적은 건 경제력이 낮으니까 적은 거지. 어? 이거를 왜 그럼 증액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여론을 이간질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또 나경원 의원 예비군 훈련비 증액할 거라 그래? 그러니까 이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자꾸 이런 햇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올려? 어? 세금을 누구 마음대로 올리냐고 세금을. 어? 우리나라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고 마구 퍼줘가지고. 여기 내가 여기에 기사에는 지금 안 올렸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2% 이상 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차질 생긴다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GDP는 상승합니다. 왜? GDP의 계산법은 뭐다?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GDP는 올라간다. GDP가 올라가면은 마치 경제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세계 경기도 불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좀 불황이잖아. 수출로 제대로 안 되고 가계 소비가 어디서 나요? 경제가 안 좋은데 지갑 문 닫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GDP가 올라가는 착시 현상을 보이려고 정부 지출을 계속해요. 근데 그 정부 지출은 어디서 온다? 차관. 외채가 증가한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훈련비를 증가한다고? 천만에만만해져. 아니 좀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말하려면은 국민의 욕을 먹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야. 어? 근데 저기 여당 애들이 군복무를 모병제로 해가지고서 국민 청년들한테 인기가 표 얻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예비군 훈련비 올릴게요 이런 개소리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바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우리 안 올린다 하고 왜 안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딱 얘기를 하면서 가야지. 군대를 안 갔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누구야 이게 또. 권 스트라이커님. Y는 CGI. I는 X 빼기 M. 그렇죠. 예. C는 consumption. 가계 지출. G는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I가 investment입니다. 근데 투자는 X 빼기 M.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해갖고 공식 잘 적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이거 이제 폐기한다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소미아 폐기, 모병제 실시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겠다예요. 근데 얘네들이 친미 정권이 아니라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를 통해서 나왔다?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은 누구랑 협업한다? 중국 공산당 당교. 그쵸? 얘네들 친중 정권이에요. 그리고 중국 조라고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한다? 자치, 한국형 자치형 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지방 분권화를 하고. 그래서 군사력은 약화시키고 경찰력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경찰력을 강화시킨다기보다도 지방자치제의 경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국방력의 군인은 약화시키고 지방자치 경찰력은 강화시켜. 이 얘기는 뭐다? 중앙정부의 무력을 약화시킨다예요. 군인들을 약화시킨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경찰을 강화시킨다는 건 뭐다? 그 경찰이 중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치 경찰은 중국 경찰이 되는 거거든. 중국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의 홍콩 사태처럼 되는 겁니다. 홍콩의 주인은 홍콩 사람인데 홍콩의 시위자들을 때려잡는 경찰이 누구다? 홍콩 자치주의 경찰. 즉 누구다? 중국 본토로부터 온 중국인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죠.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 눈에 선하죠. 이제 좌파들이 교회 들어서 하는 전법이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이런 것들. 응? 그래서 지사미아를 복원하고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비판한다. 아니 문제하는 건 왜 비판 안 할까? 내가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제가 강의 연설한 거 있죠. 이게 폭발을 당해서 지금 제 쪽 채널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딴 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걔들 어떻게 했죠?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아니라고요?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교회 협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니까. 예. 그리고 여기 자스민 이 여자 봐. 이거 자유한국당 이었다가 지금 정의당으로 갔죠?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이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권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한해야 될 정도예요. 예? 이런 사태가 한 번 또 있었죠. 이 자스민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왔죠. 또 이런 경우가 또 누가 있어요. 박옥선인가 한 여자 있죠. 중국의 그 뭐지? 재외동포 그 권리를 보호하는 그거. 박옥선인가? 박옥실인가? 그 여자. 걔도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친중의 여야가 어디 있냐고. 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결국 박옥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쟤네들이 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들어갔네. 박옥선은 민주당, 자스민은 정의당. 가서 결국 뭐 한다? 자유한국당 때려잡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외국인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이민자의 천국 유럽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섞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을 보여줘야 되나?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자판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뭐 명품, 저거 짝퉁이에요. 저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파는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흑인이죠. 이건 인종차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닥치고 들으세요. 좌파들은. 닥치고 들어. 자, 흑인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자판이 깔려 있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흑인이죠. 흑인. 왜 저럴까?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는 올리지 않았지만은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셀로나를 가면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데 이 노점상처럼 이렇게 그냥 바닥에 깔고 파는 거예요. 저 파는 애들이 그냥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겠는데 100% 흑인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천재라고? 아니요. 중국인들이 천재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뭘 했겠습니까? 천사의 성 맞습니다. 예, 지금 요 사진은 천사의 성이에요. 지금 제 뒤에 나오는 배경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성당.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작년에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고, 물론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되냐? 중국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바로 피그의 나라죠. PIGS 중에 두 개의 나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이 나라가 왜 파괴됐느냐? 이탈리아는요, 먹고 살 게 관광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명품이에요. 근데 이 명품 메이커들을 중국인들이 하나 둘 사갑니다. 아수라네? 네, 귀국했습니다. 저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봐요. 제가 끝나고 갈게요. 네. 아수라는 방송 끝나고 제가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자, 근데 뭐가 있느냐? 바르셀로나나 이탈리아의 명품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을 그 지역 명품이죠. 근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삽니다. 사고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거 외에도 짝품도 만들고 짝퉁만 만드는데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점점 유럽에 있는 명품 시장들, 옷이라던가 뭐 핸드백 이런 것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무슨 전략을 펼치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안 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다?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중국인이 그 환경단체의 대장으로 있는 단체들이 포항제철을 공격했잖아요.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러고 놓고서. 그래서 우리나라 제철소를 문 닫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철소를 짓는 거를 권장하죠. 그러면서 뭐 한다? 환경평가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철 공장을 무너뜨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철 공장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이미 유럽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유럽은 공장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뭐 한다?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죠. 명품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서 이 짓을 했는데 상당히 잠식이 됐어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상당한 그 명품 가게들이 다 중국화 됐습니다. 공업단지까지. 이 작업을 중국 애들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명품 시장을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하느냐? 예를 들어서 프라다라는 회사를 멸망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짝퉁 프라다를 만듭니다. 짝퉁 프라다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라다의 매출이 감소하겠죠?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매출이 감소해서 회사 운영의 경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 중국 애들이 인수합니다. 이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짝퉁 제품을 팔 때 이거를 중국인이 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삽니다. 왜? 저 중국 새끼들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 만들어서 우리 땅에서 중국 놈들이 이렇게 막 팔면서 우리 산업을 파괴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흑인이 팔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우리는 아프리카 난민이에요. 어렵게 여기 유럽에 들어와서 정말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짝퉁인 거 아는데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방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그러한 노점상을 때려잡으면 어떻게 된다? 인권 탄압이에요.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너 왜 흑인을 괴롭혀?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왜 백인은 괴롭히지 않으면서 흑인은 괴롭히지? 이렇게 해서 언론 이제 조작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못 건드리게 되는 거야. 명백한 불법인데. 그래서 흑인들을 저렇게 씁니다. 이게 제가 유럽에서 발견한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구나 하고. 이게 중국 애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전법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명품 기업들을 하나하나 영업 실적을 나쁘게 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하나 장악해 나갑니다. 영업 실적이 나쁠 때 중국 애들이 사겠다 그러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애들이 팔 것 같습니까? 안 팝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팔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낄 때 중국 쪽으로 시장을 열어줍니다. 야, 우리나라에 팔어. 우리가 많이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어디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의존도를 높여버립니다.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품 판매를 할 때 판매의 비율이 뭐 예를 들어 중국으로 판매되는 게 뭐 전체 수출 시장의 뭐 예를 들어 40%, 막 50%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 멱살 잡고 흔듭니다. 어떻게 한다냐? 주식부터 내놓으라 그래요. 야, 지분 내놔. 너무 많이 수입, 너무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지분 내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경영권이 날아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법을 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장악해 나가요.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아, 이거 어떤 멍청한 놈이 하나 쓰는데 여기 보니까 강 팀장님이 경북대 아닙니다라 썼네. 아, 요거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 해줄게요. 최근에 어떤 병신 같은 놈들이 그 제가 어디 그 교수 임용 그거 신청한 거 뻥이라고 하면서 경북대학교에 공문 보냈는데 저는 경북대학교에 교수 임용해달라고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경북대에다가 공문 보낸 다음에 경북대에서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고로 김정민 박사 거짓말했어요. 그래. 아, 난 거기 신청 안 했다니까 그러네. 어? 왜 그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얘네들? 아, 이 친중파들이 어떻게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죠. 어? 나는 모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 나는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얘네들 자꾸 거짓말하러 자꾸 하는데 난 경북대학교 몰라요. 경북대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제가 오늘 컴퓨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다음 주 그레이트 게임 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할게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할렘가가 있습니다. 할렘가가 뭔지 아시죠? 못 사는 동네.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는지 아세요? 응? 어디 봐야지. 여러분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이유, 응?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이유 어디 봐야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마약 유통하려고? 아이, 너무 단순하셔. 그런 거 말고 할렘가에다가 그걸 인신매매?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땅값이 싸서 일단 땅값 싼 건 맞습니다. 땅값 싼 거 빙고 하나 맞췄어요. 또 하나 땅값이 싼 건 맞아요. 무법천지 그게 좀 가깝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 바르셀로나에 그 할렘가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중국 애들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 갔을 때 사게 되는 기념품이 있죠? 그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불법으로 미입국한 중국 노동자들을 씁니다. 왜? 그래야 인건비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마진이 좋은 거예요. 저가로 하면서도 마진이 좋은 이유는 뭐다? 노동 생산성에 대한 가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왜? 불법 노동자. 즉 중국 공산당의 부자들이 스페인에 들어가서 사업체를 짓고 직원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중국인이 중국인을 통해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파괴시켜요. 이게 중국 애들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주변 가게보다 항상 음식값이 쌉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냐? 인건비 계산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할렘가 쪽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딴 데도 공통적이에요. 유럽 다른 데도 공통적이고 다 그래. 어떻게 되냐? 한 핵심 가운데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애들 공장. 그리고 그 바깥을 누가 에어싸고 있느냐? 바로 집시촌이에요. 혹은 난민촌. 혹은 빈민가 지역입니다. 이런 게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이게 도로 들어가려면은 그 지역을 그런 데가 이렇게 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난민촌 아니면은 빈민촌 아니면 집시촌. 집시들 뭐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매치기가 도둑들이 집시가 많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가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거기서 잘못 어리버리하면 소매치기 당하거나 강탈당합니다. 강도당해요.
거기를 통과해야 차이나타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경찰들도 잘 안 갑니다. 경찰들도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 공장 내에서 검은 아이들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스페인 경찰이 잡아내지를 못해요. 왜? 안 들어가니까. 야야야, 저 머리 아픈 지역이야, 가지마. 저 집시 새끼들, 저 난민 새끼들, 꼴통.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완벽한 방어막을 쳐놓고 안에서 불법 행위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과의 유착관계. 즉 뭐다? 인건비 제로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가격도 싸요. 다른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제품보다 가격이 싸. 가격이 싸면 마진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면서 마진은 더 커요. 왜? 인건비 계산 안 하니까. 그러면서 발생되는 수익에서 그 수익을 일정액을 어디로 준다? 바로 걔네들에게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걔네들은 이게 생기잖아.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왜냐? 그런 애들이 왜 이런 유착관계에 쉽게 손을 잡아버렸냐? 선거 때문이에요. 특정 기간이 지나서 선거를 해서 재선을 해야 되는데 선거 자금이 필요해. 선거 자금 중에 제일 좋은 자금이 뭔지 아십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그 현금을 박스떼기로 중국 애들이 주니 차이나타운에서 유럽의 정치인들이 거기에 안 넘어가겠어요? 원래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고자 만든 게 선거의 본래 취지인데 이게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이 건전한 선거 시스템을 중국 공산당이 자기 꼬봉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선거라는 제도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권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지역,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그 지역은 반드시 중국화가 되고 반드시 그 지역에 선출되는 의원들은 친중적이 됩니다. 인구가 더 증가하면은 중국인 출신 시의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탈리아 2세, 3세 혹은 4세 때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는 완전히 중국인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중국인, 스페인어를 잘하는 중국인, 거기서 태어난 걔네들이 시장이나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이 여기 구로구 금천구 쓰셨는데 맞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프로세스와 전법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막자고 하는데 기를 쓰고 공격하는 놈들은 나는 친중파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막자니까. 근데 왜 이런 걸 막자고 하면은 자꾸 기를 쓰고 공격하지? 응?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권관계가 얽혀 있겠지. 이권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데 왜 나를 공격하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런 공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많이 쓴다는 거. 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흑인들. 그래서 이건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를. 와, 바르셀로나 경찰도 안 들어가는 이 우범지대를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다 찍어 왔잖아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 할 때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흑인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띄어가지고 팝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흑인? 정확히 얘기하면은 난민. 왜? 그래야 건드릴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걸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인권을 붙잡고 늘어지고 좌파들이 인권단체를 운영합니다. 걔들이 말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나 스페인, 이탈리아인의 인권이 아니에요. 난민의 인권? 난민의 인권이에요. 중국인의 인권은 얘기 안 해요. 왜? 중국의 인권을 집어넣은 순간 공격당하니까. 흑인의 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어떻게 한다? 중국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선족의 인권, 필리핀의 인권, 우즈벡인의 인권, 몽골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같이 스며가죠. 왜?
외국인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 외국인의 절반은 누구다? 중국인. 그게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네 쓰는 전략이 뭐와 흡사하냐면요. 그 예전에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쳐들어갈 때 썼던 전법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나라에서 잡았던 포로라던가 백성들을 앞에 내세워요. 네. 그리고서 뒤에서 몽골군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나라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으려면은 활을 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죽는다? 금나라 사람이. 그 활을 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그렇게 희생 방패막이를 쓰는 전법을 썼다고요. 그게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바로 흑인과 이슬람 난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럽에서 가서 배워온 겁니다. 아, 중국인들이 이 짓 하는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요. 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마 없을 겁니다. BBC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조금씩 더워지려고 하네 이제. 네. 잠깐 옷 좀 벗을게요. 이제 덥네요 이제 슬슬.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흑사병 얘기하셨는데 이제 얘기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흑사병 얘기할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연결돼 있죠? 네, 틀게요. 꺼야 되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세요. 사운드가 안 나와? 잠깐만요. 사운드가 안 나온다고? 음모론인데 나와요? 이건 그냥 틀릴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얘기할게. 틀릴 거라고 얘기해. 알았어. 뭐냐면은 최근 뉴스에 네. 어제 뉴스에 저기 송파에 지금 멧돼지 떼가 출몰해갖고 막 쏴 죽이는 게 나왔어요. 총살이 가능하다. 도심에 지금 멧돼지 미친 듯이 나. 송파 그쪽이 아니죠? 나 이 뉴스를 딱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쪽 송파나 분당에 전염병 돌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커요? 나 소리 최대한으로 해놨는데? 응. 왜? 그러니까 나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응. 멧돼지 감염된 멧돼지, 병균 멧돼지, 응. 게 도시에서 막 총살되고 돌아다니고 누군가가 일부러 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음모론이니까 내가 틀릴 거라 생각하고 이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감기란 영화가 있었는데 알아. 그 감기 영화의 배경이 분당이에요. 예. 그래서 저 분당 이거 송파대로 쪽으로 예. 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거를 막아놓고 예. 막 죽이고 했던 그런 배경의 영화거든. 그러네. 그 지금 그 위치가 송파 똑같아. 지금 그 감기에서 그게 대상이 인간이냐 돼지냐 이거 차이네. 네. 이 맞고 방역하고 이건 똑같네. 네, 근데 그 위치가 공교롭게도 저 송파대로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인에서 멧돼지를 왕창 죽인다는 얘기를 딱 듣고 한국에서 감기란 영화가 그쪽 배경이었는데 딱 떨어져서 혹시 전염병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인간의 전염병? 나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뭔가 병이 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 지역에. 박사님 있는 쪽이잖아. 아니 나 이제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게 있어요. 빤스런 할 거야.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라인에다 공교롭게도 중국인이 가장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라인이에요. 송파하고 건대 이쪽. 네,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 23일, 그러니까 약 한 20일 전인가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건데 역시 예측이 또 맞아버렸네요. 난 이거 틀리길 정말 바랬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틀릴 수 있다. 난 솔직히 틀리길 바랬거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서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흑사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2명 죽었다고 하는데 중국 애들이 어떤지 아시죠?
피해가 난 거 2명이면 그거 적어도 곱하기 100이나 1000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200명에서 2000명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얘들 거짓말 잘해요. 이런 거. 자, 숨기다 들켰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들킨 숫자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그 중국에 그 돼지들이 죽어서 그 영상으로도 도는 게 몇 개 있어요. 보시면은 길거리에 돼지들이 죽어서 쫙 널려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돼지들. 예.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은 그렇게 지금 많은 돼지들이 죽어가지고 그 폐사가 되거나 여러 가지 처리를 했던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한 3년 전인가부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예요. 1000원이었다면 2000원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중국의 돼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돼지가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폐사돼서 죽은 게 상당수를 차지해요. 뭐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자, 돼지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 물론 중국인들 중에 먹는 애들도 있어요. 폐사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병원균을 몸에 싣고 다니면서 또 막 퍼뜨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느냐? 그 돼지를 묻으면 묻었던 돼지가 썩으면서 썩은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썩은 물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바로 그 전염병이 발생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징기스칸이 썼던 전법하고 똑같아요. 뭐냐? 여러분 몽골 제국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몽골 제국이 망한 이유는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설할 때 썼던 홍건적이 아닙니다. 원나라는요. 전염병 때문에 망했어요. 네. 실크로드를 따고 흑사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고 흑사병이 들어오면서 실크로드 교육을 했던 주요 도시들, 즉 뭐다? 상업도시, 대도시가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이 살던 지역, 농촌 거주 지역에 한족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 뭐 우리나라 치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가 싹쓸이를 전멸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홍건적 농민의 난이 승리를 한 거라고. 예. 걔네들이 무슨 싸움을 잘해서 농민을 몽골 힘에 못 이길 것 같아요? 걔네들은 싸움으로 죽은 게 아니라 병 걸려 죽었다고. 그래서 몽골의 정예 부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죽어서. 그랬기 때문에 원나라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군대가 없어가지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 흑사병이 왜 퍼졌는가예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설이 가장 유력하다면 유럽이 원래 비위생적인 나라입니다. 더러워요. 여러분 하이힐의 유래 아세요? 하이힐? 여자들이 그 신는 하이힐, 이거 높은 거, 굽 높은 거, 섹시하게. 이거 원래 남자들이 신었었어요. 물론 여자들도 신었지만은. 왜 그랬느냐? 똥 피해 다니려고. 저 농담하는 거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똥 피해 다니려고. 옛날 때는 유럽 애들이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중세 유럽이에요. 로마 시대는 잘 돼 있었어. 중세 유럽. 중세 유럽 때 똥오줌을 갖다 길거리에 확 버리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똥오줌 안 맞으려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양산이. 그 똥들을 피해 다니려고 힐을 신고 다녔다고. 네. 그만큼 위생이 더러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몽골족이 유럽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친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투한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누군지 이름까지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럽의 그 성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막 했는데 몽골 본국에 문제가 생겨서 몽골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몽골 애들이 자기 지역에 있던 포로들의 시체를 전부 다 이 발석거라고 하나? 이거 쏘는 거. 이거 발석거라 그러거든요. 카타필드. 그거를 가지고 해서 시체를 유럽의 애들 그 성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게 병이 되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체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아주 무진장 쏴서 넘겼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시체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몽골군이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유럽은 가뜩이나 환경이 더러운데 거기다가 썩은 시체를 던져버리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쥐들이 창궐합니다. 시체 파먹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염병이 돌아요. 그게 흑사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아작이 나버렸죠. 왜 그렇게 유럽이 쉽게 흑사병이 퍼졌느냐? 더러웠거든. 유럽 정말 더러웠어요. 유럽이 더러웠기 때문에 완전히 아작이 나버립니다. 흑사병이 빨리빨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자꾸 더러웠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중국이야, 지금의 중국. 더러웠다니까. 더러워서 흑사병이 엄청 빨리 퍼져버린 거예요. 깨끗했다면 그런 일 안 생겼겠지. 예? 깨끗했다면. 유럽이 더러웠어요. 자, 그 시체가 사람이 아니라 돼지면은 예외일까요? 어차피 유기물인데. 유기물이거든. 어차피 사람이든 돼지든 죽으면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썩은 돼지가 있을 때 쥐가 안 파먹었을까? 드글드글해졌겠지. 죽은 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죽은 돼지를 뭐로 보면 된다? 먹이. 그 먹이를 먹기 위한 쥐의 개체수는 당연히 같이 증가하겠지요. 왜? 먹이가 널렸으니까. 근데 이게 먹이를 먹더라도 정상적인 고기를 먹는 경우와 썩은 고기를 먹는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요. 물론 여긴 또 파리도 있어. 파리도 물론 그 전염병의 원인이 돼요. 모기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썩은 고기를 먹게 되면은 썩은 고기를 먹은 그 생명체 자체, 생물 자체도 병영균에 감염이 되거든. 그쵸? 병영균 감염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생물학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 다 아시죠? 썩은 음식 속에는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온다니까.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쥐의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왜? 먹이가 널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돼지가 죽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어떤 분이 워드워 Z를 얘기하네. 아, 워드워 Z의 원래 최초 배경은 중국이었죠. 그게 나중에 평택으로 바뀌었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느냐? 자,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101%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 수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자, 중국에서 에볼라 유사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답니다. 운남성에서 발견됐대요. 또, 요거는 통과하자. 이게 왜 중간에 다른 게 나오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에볼라 바이러스랑 비슷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암시하는 바가 무진장 크다예요. 네. 이게 왜 안 나타나지? 이거 핏빛으로 변한 임진강, 마을엔 썩은 냄새 진동. 병이 생기겠네. 보면은 딱이면 딱이지. 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정도 핏빛으로, 임진강이 핏빛으로 물들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돼지가 죽었을 거예요. 매립하지 못한 돼지 사체가 4~5m. 왜 이러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 그 포로들의 시체를 마구마구 던져 넣었다 했잖아요. 유럽 애들이 몽골군이랑 싸우느라 성 안에 숨어 있었잖아. 몽골인들의 전법이 뭐였느냐? 몽골인들은 공성전을 하면 성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봐야 개죽음이니까. 몽골 애들은 기병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을 쫙 포위하고 보급을 끊어버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게 몽골 애들의 전법입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어떻게 돼?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평지에서 싸우는 건 몽골 애들이 제일 잘하거든. 그래서 적을 코너로 궁지로 몰아넣고 나오기만 기다리는 게 몽골 애들의 전법이에요.
밖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최강의 몽골 기병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는 거지. 그게 몽골 애들의 전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럽 애들이 숨어 있었다고.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먹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잠도 안 자고 경비대가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러니 길거리에 쌓인 시체를 유럽 애들이 제대로 치웠을까 하는 거예요. 안 치웠다니까. 왜? 힘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시체들이 썩을 때 쥐가 파먹고 그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라고요. 거기에 더러운 환경이 결합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흑사병이 퍼진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전염병의 가능성을 자꾸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 임진강의 핏빛으로 물질 정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돼지가 도살 처분됐다는 거고, 여기도 보면 4에서 5m씩 돼지가 쌓였대요. 이거 도대체 몇 마리를 죽인 거야?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돼지가 죽으면은 이 돼지의 사체를 파먹는 동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죠? 다행히 겨울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퍼지는 것보다는 아마 중국인들 때문에 퍼질 겁니다. 왜? 중국은 3년 전부터 이 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몰래 암암리에 도살한 돼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돼지 축사가 여름 기간 동안에 의문의 화재로 많이 불타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저는 이거 돼지열병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이미 여름에 시작되긴 했어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부패해서 썩은 돼지는 반드시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랬고 거기서 생긴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외국인 이민법을 완화시키고 중국인들의 유학생을 쉽게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인들이 그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도 전염병이 퍼진다면은 그것은 중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이 중점적으로 발생의 진원지가 될 겁니다. 어딘지는 너도 몰라요, 이제. 왠지 아세요? 너무 차이나타운을 많이 만들었거든. 차이나타운을 옛날처럼 인천 차이나타운 한 개만 있으면 거기만 컨트롤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천 차이나타운, 평택 차이나타운, 뭐 금천구, 가리봉동, 뭐 대림동 너무 많거든. 어느 지역에서 터질지 나도 몰라요. 그 외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불법 이민들, 그건 전혀 컨트롤 안 되죠. 방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못 막을 거예요. 중국에서 흑사병이 퍼졌다면. 근데 팩트 체크라고 해서 JTBC에서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허위 정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흑사병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사체가 부패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병형균 중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감기 쪽에 집중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나라 영화를 빗대어서 제가 감기라고 얘기했는데, 감기는 어떻게 전염된다? 공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감기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감기 퍼질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감기라는 전염병이 퍼질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 공기 중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병이 겨울에는 최악이거든. 네. 날씨 추우면 감기 잘 걸리잖아요. 응? 썩은 시체를 먹어서 썩은 시체 속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까? 겨울에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면은 공기로 전염되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 그 어떤 전염병보다 가장 확산의 가능성이 높거든. 응? JTBC 열심히 하네. 응? JTBC가 내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가짜 뉴스라고 했던 애들인데 팩트 체크하면서 어디 한번 잘 막아봐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감기를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네. 이번에 흑사병이 공기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폐랑. 어때요? 굉장히 제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멧돼지 출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멧돼지가 출연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송파구에서도 멧돼지 출연, 부산에서도 멧돼지 출연, 지금 대구에서도 멧돼지 출연. 멧돼지가 출연했다는 대도시에, 그 다음에 광역시에 그 멧돼지가 출연했다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멧돼지 출연이 나오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멧돼지가 창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멧돼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쳐도 이게 왜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누가 멧돼지 풀었나? 이렇게 하는데 나도 솔직히 그걸 의심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의심해요. 아니 무슨 놈의 멧돼지가 광역시에 나타나? 이게 불가능하거든. 예. 나타날 수 없어요. 멧돼지가 왜 출연할까요? 배고파서. 멧돼지가 출연한다면 어디로 출연할까요? 대도시로 출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상한 거예요. 루트가. 멧돼지가 출연하면요 어디로 가냐면요 밭으로 갑니다. 먹을 거 찾아가는 거예요. 뭐 멧돼지가 설마 저희 디즈니랜드 놀러 가겠어요? 먹을 거 찾아간다고.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서, 물론 산림 무분별하게 파괴했죠.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산을 깎아내리고 태양광을 깔아버렸잖아. 산림이 무분별하게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 멧돼지들은 당연히 먹을 것 찾아서 딴 데로 이동하는데, 멧돼지, 돼지류는 잡식성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야생동물이 가는 데는 어디냐? 쓰레기장입니다. 대도시로 온다면은. 아니면은 시골로 간다면 밭으로 가요. 그게 동물의 생리인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 예? 얘네들이 나타난 지역이 이상하다고. 패턴이 안 맞아.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카톨릭 병원으로 멧돼지가 왜 들어가? 미쳤어요? 멧돼지가 들어가는 지역은 대도시로 오면 쓰레기장으로 가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야생개나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쓰레기장. 간단해요. 먹이 찾으러. 이 멧돼지가 설마 돼지 열병 고치려고 그 병원으로 들어갔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기사인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절대 동물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패턴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패턴이. 예. 그래서 굉장히 의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의심을 하느냐? 누가 이 짓을 했을까예요. 누가 이 짓을. 어머, CD가 10만 원 보냈네. 이러면은 뭐 돈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응?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멧돼지를 누가 풀었을까예요. 이건 제 가정이에요. 멧돼지가 풀었다는 가정 하에 누가 풀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또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누가 풀었을까? 뭐 중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모사드 뭐 다 나오네. 예? 만약에 풀었다면이에요? 중국, 뭐 CIA 별게 다 나오네. 문재인? 북한 임종석? 종석이는 어디인지 다 좀 몰라요. 좀 찾아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누구라고 추측하느냐?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친중파들이 중국 애기들의 기염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동이, 서용, 남만, 북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다? 자기네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오랑캐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랑캐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의제이라는 전법을 써요. 그렇다고 해서 오랑캐를 잡는 데 쓰는 그 오랑캐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요. 그냥 사냥개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친중파를 동등하게 대우해주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중국인들의 바로 정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중국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거를 퍼즐을 풀려고 하면은 무엇과 연결해야 된다고 보느냐? 조국 사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럴 거예요. 오늘은 좀 소설이 많습니다. 조국 사태. 왜 조국 사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조국이 투자한 펀드,
중에는 무엇이 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있습니다. 찾아볼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찾아볼게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이미지. 요걸까? 다는 안 나와 있네. 자, 일단 요거만 할게요. 자, 블루코어 밸류업, 그린코어 밸류업. 여기 너무 글씨가 작은가? 보이나요? 선생님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일 텐데.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가서 클릭 좀 볼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일까? 선생님 컨트롤 플러스 하셔가지고 좀 확대를. 확대를 해줄까요? 네. 자, 자, 저식 꺼져. 자, 됐어. 자, 여기 블루코어 밸류업에도 있고 그린코어 밸류업에도 있는 건데 저기 보면 뭐가 나냐? 5G 광 중계기, 재난방송 중계기 제조업체가 그린코어 밸류업, 블루코어 밸류업에는 가로등 자동 전멸기, 5G 중계기, 재난 관련 중계기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보는 소설, 즉 가설은 뭐다? 뭐 또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그래? 오케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이다? 얘네들, 중국 애들이 문재인 같은 병신 같은 애들 잘한다 하면서 지편인척하면서 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 한국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게 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누구야 이거? 이쁜이 여왕 감시장치. 그렇죠.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다? 돼지가 대량으로 죽어서 시체가 쌓이면 전염병은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호흡기 관련, 감기 관련된 전염병 질환이 잘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어떤 전염병이. 근데 전 이게 지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매우 높다라고 보느냐? 우리나라에 만약에 감기 전염병이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송파구에서 이렇게 퍼져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왜? 중국인 차이나타운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청와대예요. 청와대가 국방부, 군인, 경찰, 소방서, 병원 등등을 쫙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움직여야 됩니다. 즉 재난방지 시스템이 움직이죠. 근데 이 재난방지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그 재난방지 시스템을 누가 깔았다? 조국이. 누구를 통해서? 중국 화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심어놨는데 바이러스가 작동을 안 해. 왜? 전원을 안 켰기 때문에. 근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난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전기 집어넣는 거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쫙! 해킹이 되든 뭐가 되든 뭔 일이 벌어지겠죠. 돼지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그거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전 국가 시스템이 중국에게 손바닥 보이듯 보이게 되는 것도 그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게 제 소설이에요. 제가 그 전염병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 개의 보따리 더 푸는 거예요. 다음번에 무슨 일이 그러면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인가. 얘네들은 바로 우리나라 재난방지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 기관에 해킹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냐? 제가 빨갱이 국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빨갱이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거 시나리오 못 생각해. 이거 나니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 13년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생각해요. 내가 KGB라면, 내가 중국 공안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꾸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 다 나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공작할 거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박사님 대책은요? 대책 없어요. 이거 된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G 깔지 말라고. 지금 이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중국 애들이 우리의 손바닥을 잡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 관공서기관이 완전히 해킹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파 정권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이 너희들 우파 정권이지? 이제 우리 편이네? 자, 잘해봅시다. 한미 군사동맹 회복하고 뭐 F-22라든가 F-35 신무기 도입하고 이런 것들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가 다 쫙 들어오죠. 즉 뭐다? 짱깨들은 문재인 정권 다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파가 돼도 좋고 좌파가 돼도 좋은 거예요. 왜? 이의제의 전법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자기네들이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야. 뭐 좌파들이 계속 정권을 취해가지고 계속 정보를 제공해줘도 고마운 거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런 해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더 나가. 더 많은 정보를 중국이 얻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왜? 친미 정권일수록 더 많은 미국과 교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각종 비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스템이 해킹 당한 상태라면 그 모든 내용은 중국이 가져갈 거거든. 지금처럼 반미 정권은 미국이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정보나 기술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관점 속에서 미국의 입장 속에서 중국의 관점 속에서는 친중 좌파를 지원할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안 할 수도 있다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문재인? 이제 쓰다 버리는 콘돔이에요. 끝났어. 유통기한. 끝. 다른 놈 툭 하면 돼. 그렇죠?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적어도 제가 중국의 주석이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우지 장난쳐버려요. 이건 제 소설이에요. 제 소설이에요. 그냥 소설인데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 네, 그렇죠. 우파 지원하겠냐죠. 나는 우파 지원할 거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구나. 네. 박사님이 이 정도 예상할 정도면 미국도 이미 예상하고 있겠군요. 그럼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인가요? 아니요. 전략적으로 여기 중요한 적입니다. 말로 안 될 때는 주먹 한 방이 남아있죠. 지금 문재인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집권하면 우리나라 위험해진다. 주둥아리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미제가 침략했다 이런 개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실력 행사로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왜? 실력 행사 들어가는 순간 봤지?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저 행위를 보라 이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반미화하려고. 그게 걔네들 전략이거든. 그러면서 이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소설이에요. 소설 이것도. 이것도 다 소설. 이것도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매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친중 애들이 중국 당교랑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 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쳐준다고 해서 중국 애들이 민주당을 끝까지 손을 잡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중국 애들은 안 합니다. 박옥선 같은 조선족들, 친중 조선족들이 한 행위가 뭐였죠?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 민주당으로. 그리고 걔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적 이념은 관심 없다. 즉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우파의 이념이 아니라 그저 중국인, 자기 조선족의 권익에만 관심이 있다. 누구든 나를 지원하면 네 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누가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상관없이 내 말 잘 듣는 놈이면 된다예요. 여러분들은 국내적 관점에서 좌파 우파를 나누지만은 중국은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내 말을 잘 듣냐예요. 친중 좌파도 내 편이 될 수 있고 친중 우파도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게 쟤네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에 친중을 싹 빼고 좌파, 우파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친중, 우파를 제거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인데,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주 그레이트 게임 때,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못했지만은 이제 다시 정리해서 할 거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이민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돼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반복해서 또 얘기할 겁니다. 왜? 이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약이에요. 네. 만약에 저희와 뜻을 같이 한 정치인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중국인 부동산 투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랑 똑같이 한다. 그것도 법률도 소급 적용. 소급이라는 것은 법률을 만든 시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전 것까지 싹 끌어와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이 잘 쓰는 수법이거든요. 왜냐? 중국은 아파트를 사면 30년, 주택은, 공장은 50년을 임대를 줬어요. 근데 그 임대가가 가격, 그 아파트나 공장을 사는 땅값을 사는 그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아파트를 1억에 산다. 그럼 우리는 1억의 아파트를 사는 건데, 중국에서는 1억의 아파트를 빌리는 거란 말이야. 30년 동안. 얘들은 이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건물은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팔아서 걔네 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똑같이 돈을 썼는데 우리는 걔네 거를 못 가졌고 얘네들은 우리 걸 가졌어요. 그리고 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즉 뭐다? 걔네들이 국교 수교 이후 1991년서부터 부동산 취득을 했으면 2021년이 되면 30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동산은 압류입니다. 압류가 아니지. 국고 환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소급 적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급.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잘 썼지? 30년 동안 내놔.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국이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쓰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에는 우리나라 사업체들 망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남아있는 사업체보다 망한 사업체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린 이미 대다수를 잃어버렸어요. 그까지 남아있는 건 몇 가지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냐? 이미 우린 타격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건질 거라도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공약을 짜느냐? 저 같은 경우는 선거 공약을 중국으로 해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부동산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중국에서 사업하다 중국 애들한테 사기당해서 망한 사람들한테 돈도 잃어버리고 경제 터전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사업했던 걸 뺏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줘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반중적 정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중국과 뺏어 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렇죠? 나는 이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공장 만들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다 넘겨주면 돼요. 왜? 현대자동차 공격했잖아. 똑같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 짓고 있는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거 그대로 뺏어갖고 현대자동차에 줘버리면 돼요. 나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반중 친미를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차이나타운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겠죠. 차이나타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중국 조선족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 재외 동포 귀환법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시험 이민
이민을 할 때 그 자격 요건으로 국어, 한국어지요. 그 다음에 역사, 이거를 의무 과목으로 개설하고 이것도 소급 적용이에요. 소급이야. 이미 국적 취득한 사람도 다시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국적 박탈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다? 한국말 못하는 놈 안 돼. 조선족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한국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요. 한국어 능력 8급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그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것이에요. 그것도 객관식 문제도 있지만 주관식으로. 객관식은 뭐다? 뭐 이제 뭐 고구려가 한국사, 그러니까 다음은 한국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갖고 뭐 1번 고구려, 2번 고조선, 3번 명나라, 4번 신라. 어떤 게 한국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정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 객관식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그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 이건 주관식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 중국 공산당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뷰 볼 때 들어가야 될 내용. 당신은 왜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옵니까?예요. 왜 오는데예요? 분명히 중국이 싫어서 한국 오는 거겠지. 10중 8구. 한국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왜 오는가예요. 거기서 받아주는 우선순위는 인권에 입각해서, 좌파들 좋아하는 말이죠. 인권에 입각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우선 적용하고 사업 때문에 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립니다. 인권 탄압으로 오는 사람을 먼저 챙긴다예요. 왜 우리 인권 중요적이니까. 그리고 돈 벌러 오는데요. 넌 좀 순서 기다려. 중국의 공산주의에 탄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얘네들부터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도 티오가 남는다면 너희들을 줄게 해요. 이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인권을 얘기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 싫어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정 그리고 역사 왜곡 그 다음에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집회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다는 확인 도장을 매달 받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참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입국심사, 그러니까 귀화심사에 우선순위를 줄게 하는 식으로 나가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넣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요. 한국에서 돈 벌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유도를 해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에 찍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줄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리버리 그냥 들어온다? 절대 안 된다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뭘 하냐면 우리가 반중 집회니까 맞불 집회를 조선족 사람들이 했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려니까. 우리나라가 싫으면 중국으로 돌아가려니까. 나는 그런 주의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괴롭혔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문제를 만드니까 비판하는 거지. 이게 왜 인권 탄압이야? 말이 안 되지. 이건 인권 탄압이 아니죠. 불법에 대한 저항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민에 대해서 찬성 쪽이니까. 나는 다른 우파랑 달라요. 나는 이민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단서가 들어간다니까. 이런 단서들. 이런 거 통과하지 않으면 이민 안 받아.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슬람 얘기하면 또 개거품 부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슬람에 대해서 알긴 아세요? 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반대는 안 돼요. 나는 이슬람 애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필요한 사람은 받겠다 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저출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애를 낳는데 애를 어떻게 낳게끔 하고 싶으냐면 나는 중앙아시아에서 하고 싶어요. 거기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보다 인구 숫자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박사님 걔네들 이슬람이에요. 뭐 어쩌라고.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 기독교는 여자가 퍼뜨리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남자가 퍼뜨리는 종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 며느리 들으면 그 집안 다 기독교로 변한다. 에? 이슬람은 이슬람 남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이슬람으로 변합니다. 이슬람 여자가 들어왔다고 그 집안이 이슬람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외국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슬람 출신 여자가 유럽을 가면요. 좋아요. 이거 차도를 안 해도 되고 미니스커트 입어도 되고 좋다고. 굳이 이슬람을 퍼뜨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슬람을 퍼뜨려서 자기를 속박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을 해요. 돼지고기 안 먹어. 그 정도라고. 기도도 5번 안 해. 누가 기도를 5번 해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던 거예요. 좀 제대로 알라고. 이슬람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이게 제가 왜 하느냐. 이슬람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슬람화를 시키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슬람 여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남자를 보내는 거지. 이슬람 남자들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그 지역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 여자를 반드시 이슬람화 시키려고 해요. 왜? 이슬람이 돼야 둘째, 셋째 부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명, 3명 얻을 수 있어. 물론 한국에선 그게 불법이라서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슬람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다산으로 갑니다. 여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애를 많이 낳아요. 여기 우리나라도 이슬람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 보면 애를 꽤 많이 낳아요. 3명 낳는 애들 많이 봤어. 애 많이 낳는다고. 왜? 그 아이들은 다 이슬람이 됩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왜? 이슬람은 남자에서 퍼지는 종교예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여자를 많이 타겟으로 해요. 왜? 그래야 국적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도 가능하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애를 많이 낳으려면 그 부인이 이슬람화가 돼야 돼요. 이슬람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슬람화가 될 수 있는 여자를 노립니다. 이슬람이 안 된 여자는 안 노리지. 타겟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전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전 대책이 있느냐? 저는 그 지역의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 유목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가축은 개체수를 증가시키는데 수컷은 필요 없습니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 100마리를 임신시킬 수 있다니까? 아니 1000마리도 임신시킬 수 있지. 따라서 뭐다? 암컷의 개체수가 줄면 줄수록 상대방은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남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를 데려가면 데려갈수록 중국 남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 여자를 데려가면 데려갈수록 한국인의 숫자는 감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권단체들이 개지랄 털려나 암컷, 즉 여자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고 우리 쪽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아, 이슬람은 너무 관대해서 박사님은 이슬람이 너무 관대해서 위험하다고요? 아니, 나는 모든 종교를 다 거부해요. 여러분들을 아마 그 얘기한 사람은 아마 기독교 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효용성과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체스판이란 게임으로 본다면은. 상대방의 여자를 데리고 와야 그쪽의 숫자가 주는데, 그리고 그 여자를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면 되는데 동화됩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이슬람에서 압박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돼요. 왜? 한국같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거든. 이거를 왜 거절해 자기가? 단 돼지고기만 안 먹어요. 그건 죽어도 안 먹어요. 그건 내가 알아. 걔네들의 습성과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왜? 천국 가려고. 그건 네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고 또 무엇이 있느냐? 이슬람 남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모두 모계성을 따르게 해버려야 돼요. 부계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계성. 엄마. 왜? 한국 여자니까. 왜 이걸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슬람 문화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 모르면 나같이 얘기 못한다고. 이슬람에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애가 성씨가 김이고 이고 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여자 자식이지. 어? 거기다 모하마드, 압둘라 이렇게 성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 이, 박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를 싸질러도 얘는 한국인이에요. 모계성을 따르게끔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남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 내 자식이 아니거든. 이슬람 문화는 약간 유교하고 비슷한 습성이 있어요. 자기 성씨를 물려주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성씨를 안 주겠다고 내가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못하게 돼요. 그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 돼요. 예, 자기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슬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동일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성씨가 교란되지 않게끔 막아야 돼요. 모든 외국인들이 결혼할 때 모계성 따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소급 적용이야.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이런 내 아이 말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닌가? 응. 나는 인권도 중요시 여기고 여성의 인권도 중요시 여기니까 페미니즘.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성 따르라 해요. 남자성 인정 안 한다. 남자성 따른다고 하면은 한국 국적 줘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자식들을. 그럼 방글라데시 이슬람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이 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 안 줘. 왜? 성씨가 그렇기 때문에. 성 바꿔야 해요. 성 바꾸면 줄게. 예. 그렇게 나가야 돼. 예. 그렇게 하면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도를.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이 법이 항상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처음부터 다시예요. 처음부터 다시. 왜냐? 니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중요시 할 거는 저출산 고령화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민법을 해놓고 이렇게 놔두면요, 한국 민족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군대도 모병제, 개떡 같은 소리고, 징병제 유도하고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여자도 보육원에 남자처럼 2년간 복무해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2년간 복무함으로써 애를 좀 만져봐야 돼. 애를. 여자들이 애를 만져봐야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렇잖아요. 애를 만져봐야 돼. 애를 돌봐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배울 수가 있죠. 육아를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맞벌이하는 부부들, 여자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왜? 누군가 맡아서 그걸 해주니까. 그럼으로써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그 외국인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걔네들도 국적 취득하려면 애 3명 이상 낳아야지 국적 주는 걸로. 왜냐? 결혼만 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혼하는 외국인 여자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 3명 낳으면 국적 주는 걸로 법 바꿔야 돼요. 그런 것들. 해서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라예요. 위장 결혼으로 간주하고 보내버리겠다요. 모든 조건을 거절하게 되면은 위장 결혼으로 간주하고 강제 출국, 국적 취득 안 주겠다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그거 해서 들어오는 거는 인구 부족 때문에 하는 건데 100% 외국인 오는 것보다는 그나마 하프가 낫겠지. 이것도 최선책은 절대 아닌 거예요. 방편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구가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보육원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야, 여자를. 그것도 국방의 의무처럼 강제예요. 인권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야.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그리고서 남자 여자 군대 가산점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무하니까. 네. 임금은 남자들이 받는 임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받는 거지. 2등 병사부터 병장까지 나눈 월급이 있죠? 그거 동일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육하는 위치는 군대처럼 여러 군데 이동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 근처 보육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숙소가 해결돼요. 숙소가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 자기가 목포 사람이면 목포에 보육원 가면 돼. 즉 교통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30만 원 넘기지 않게 돼요. 지급하는 비용이. 그렇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녀 평등이죠. 똑같이 일하자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애를 낳게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2명 낳고 2명 낳고 도망가. 2명까지 낳아서 3명까지 낳아야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민법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주 금요일 좀 더 정비해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국가 정책에 필요한 걸 얘기해야지 지금처럼 뭐 모병제 하면은 우리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 예비군비 올릴게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무슨 정책을 인기성으로 합니까? 예? 말도 안 되지. 국내에서도 홍콩 시위가 대학 가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드디어 우리나라 젊은 층의 반중 정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되게 좋아요. 드디어 반중 정서의 확산,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반중 정서가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홍콩 민주화 시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대학가에 있는 대학생들 자기 주변의 식당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월세로 사는 그 월세 방 집 주인 이런 사람들 중국인들이 몇 명인들인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십시오. 자기 캠퍼스마다 도대체 얼만큼 상권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장악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개판으로 공부하면서도 부당하게 장학금을 가져가는지 학점을 A+를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취업 못하잖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기 힘들면은 우리한테 제보해 주세요. 우리가 대신 얘기할 테니까. 대학교 캠퍼스별로 조사해서 아작을 내버리자고. 외국인들이 중국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중국인들이 우리에서 특혜를 누리죠?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불평등 아니야? 어? 중국을 제외한 한국인, 뭐 우즈벡, 베트남 이런 기타 등등 외국인들이 소외받는 거잖아. 왜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아니거든요.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인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부동산을 해놨는데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월세 좀 더 싸게 해준다고. 왜냐고? 돈 세탁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많아요. 현금으로 좀 싸게 주는 거, 돈 세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 발본색원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끝낼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시내에서 노숙자들 사라졌잖아요. 그 노숙자들 좀 어디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뭐야? 거의 다 현금이에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알아서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노숙자들 좀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노숙자들. 우리는 노숙자들 많았거든요. 그게 좀 불경기거든. 그 노숙자가 많아야 되는데 노숙자가 안 보이네. 왜 그래?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노숙자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몰아놨어 지금 어디 한 군데다? 왜 길거리 노숙자들이 다 사라졌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잘 안 보이죠 노숙자들. 네, 좀 찾아봐 주세요. 노숙자들이 모이는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 보여서 그래.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 왜냐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행복통장, 핸드폰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 행복통장, 핸드폰 만든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통장이랑 핸드폰 주인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좌파 빨갱이들도
좀 니들도 한번 찾아봐라. 어? 좀 찾아봐. 한번 좀 찾아봐.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 나는. 지금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예. 통장이랑 핸드폰 만들어 놓고 어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응? 다 이유가 있다고. 난 정말 지금 그 사람들 찾고 싶어.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통장 주인 어디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새벽당 쪽에 당비 납부하는 거, 요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좀 당비를 좀 납부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정당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중친밀을 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비 쪽도 이쪽을 많이 지원해서 그 반중친밀을 정당적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해주시고 8,000원이면은 아시죠? 여기 8,000원이면은 세금 안 내는 거 그대로 그게 여러분들 다 환급 받는 겁니다. 다 여러분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환급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도움이 있어야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미스테리들, 전염병, 그 다음에 블루코어 밸류를 통한 재난방지 통신 중계기기에 대한 조사 이게 과연 어디까지 깔려 있는가? 전염병 왜 퍼지는가? 우리나라 노숙자들 왜 안 보이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들을 저는 의문 제기만 할 수 있지 조사가 안 돼요. 국회의원이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정보를 공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당비를 납부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외국인 이민법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 법안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가 법안 만들면 통과됩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우리가 지금 포석을 깔고 가는 거니까 그 당비를 많이 납부해서 그러한 것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좀 감기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랬는데 오늘 크리에이트 게임은 이거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 주 크리에이트 게임 때 좀 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크리에이트 게임 때는 또 이민자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하니까 그때 또 많이 봐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게릴라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여러 가지 질문 응답을 받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